안녕하세요, 인프제입니다. 오늘은 2021년 버전 굿노트 5 기준 아이패드로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 만렙 되실 수 있는 비법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번에 인프제 스터디에 새로 업그레이드된 라이프 다이어리가 출시됐는데요. 그걸 함께 사용해 보면서 무제한으로 정말 예쁜 무료 스티커 사용하는 방법이랑 컬러 코드 예쁘게 직접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 꿀팁, 천천히 답답하게 쓸 필요 없이 빨리 써도 손글씨 예쁘게 아이패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꿀팁들까지 다 챙겨드릴 거예요. 기초부터 다양한 꿀팁까지 모두 담아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다이어리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부터 잠깐 언급해 볼게요. 사파리 앱에서 메일을 열어주시고요.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기가 뜰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압축 파일로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단에 .pdf로 확장자가 되어 있는 다이어리 중에 월요일 시작 버전, 일요일 시작 버전 원하는 걸 선택해 주세요. 눌러준 다음에 우측에 보면 다운로드 되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서 직접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다운로드를 한 번 더 누르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다운로드 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걸 누르고 선택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내보내기를 누르고 중간에 굿노트에서 열기를 눌러줄게요. 이렇게 굿노트에서 다이어리가 열렸어요. 얘는 표지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페이지로 다 이동이 가능한 인덱스 페이지가 있어요. 꼼꼼하게 링크는 다 걸려 있고요.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프리노트들을 구성을 해서 카테고리별로 나눠놓을 수 있도록 준비도 되어 있어요. 이렇게 펜 툴 버전 말고 링크 이동을 할 때는 상단에 펜 위에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누르고 선택해줘야지만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지로 이동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다양한 프리노트들로 이동하기도 해요. 꼼꼼하게 링크는 다 걸려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로그 다이어리예요. 로그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에 18개씩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총 5페이지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연간 90회의 문화생활을 다 기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클릭해서 링크 이동을 하게 되면 제가 봤던 재미있는 영화, 책, 공연, 전시, 또 다른 걸 선택하고 싶다면 여기에다 글씨를 적어주고 체크해주고 이런 식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다이어리니까 당연히 캡처해서 내가 감명 깊었던 장면을 넣어줄 수도 있고 감명 깊었던 대사를 적어줄 수도 있어요. 다음은 이얼리 페이지예요. 이렇게 키 데이츠라는 페이지를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보면 한 달 한 달에 공휴일 같은 것들도 다 표기가 되어 있고 일요일, 토요일 표기가 되어 있어요. 내 특별한 기념일이나 기억해야 되는 날짜들을 옆에다 적어놓고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주차를 선택하면 위클리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있는 날짜들을 선택하면 데일리 페이지로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20년 캘린더를 모아보기 하는 페이지예요. 여기도 역시 주차, 날짜 다 링크 이동이 가능하고요. 공휴일도 모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활용할 때는 올가미 툴을 활용해주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스크린샷 촬영을 하고 복사를 해주면요. 내가 필요한 원슬리로 가지고 오거나 기타 다른 페이지로 가져와서 다시 올가미 툴로 붙여넣기 하고 크기 조정을 하면 예쁜 스티커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카테고리나 주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꾸미고 일정을 기록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용하고 예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먼슬리 페이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작년 동안, 한 해 동안 사용하신 요청사항을 받아들여서 업데이트된 구석구석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바탕에 이렇게 모는 칸이 깔리게 됐고요. 그런데 연하게 들어가 있어서 전혀 거슬리거나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선 색깔들이 좀 옅어서
보다 진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전반적인 선의 컬러나 글씨 컬러들을 조금 더 진하게 바꿔봤습니다. 지금 혹시 눈치채셨나요? 여기 보시면 이번엔 3가지 버전으로 나왔는데 블루, 핑크, 그레이 컬러의 3가지 테마로 나왔거든요. 블루 테마 같은 경우는 굿노트와 같은 컬러감을 사용해서 이질감 없이 깔끔하고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세트 같이 너무 예쁘게 나왔죠?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12 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블루 컬러로 정말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세트로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좌측에 있는 할일은 컬러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 펜으로 쓰는 게 저는 좀 더 예쁜 것 같았고요. 여기에 있는 위클리나 또 데일리 전부 다 이동이 가능하도록 링크는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스티커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이용해오던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의 링크는 하단에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무료 이미지나 아이콘, 뮤직, 포토, 디자인 소프트웨어나 벡터 이미지들을 다 공유하는 사이트예요. 예를 들면 아이콘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한 다양한 아이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 스티커를 써야 하지 저작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여기에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림 그리기를 하셔서 스티커를 만드시거나 딩뱃을 만드실 때도 여기에서 그대로 끌어와서 참고해서 만드시면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을 한번 선택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아이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엽고 예뻐서 어떤 걸 써야 할까요? 이걸 한번 써볼게요. 2번 클릭해서 보면 좌측에 리컬러라고 해서 우리가 컬러를 바꿔줄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오버레이라고 해서 하단에 추가로 다른 아이콘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라고 해서 가운데에다가 이런 식으로 글씨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거를 다 꺼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효과들도 있는데요. 스트로크를 넣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패딩을 백그라운드를 넣을 수도 있고 테두리를 서클로 해서 스티커를 만들 수도 있고 스퀘어 버전의 스티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들도 다 옵션 설정을 바꿔줄 수 있어요. 우선 이렇게 선택을 해줬다면 그 밑에 이거의 다른 버전 스티커들을 다시 한번 골라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내 마음이 마지막에 바뀌었다면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버전 그대로 다운로드를 하겠다 결심을 했다면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아직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이라면 회원가입하라고 뜰 거예요. 그리고서 보면 지금 PNG, SVG, PDF 원하는 확장자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걸 이미지 파일로 해서 스티커로 사용하실 거라면 당연히 PNG 파일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크기를 골라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자물쇠로 잠겨있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무료 버전에 한한 사이즈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측에 역시 다운로드가 되었죠. 선택해주고 똑같이 내보내기를 하고 굳이 저장하지 않고 저는 복사를 할게요. 다시 다이어리로 돌아와서 올가미 툴로 하고 화면을 꾹 터치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깔끔하게 이미지가 들어왔죠. 내가 인스타그램을 업로드한 날짜들을 체크를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넣어서 크기를 잡아놓고 다시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다시 한번 크기 조절할 필요 없이 똑같은 크기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활용해서 써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진짜 예쁜 스티커들이 참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 아이콘으로 가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너무 귀여운 동물 스티커들도 새로 나왔네요. 진짜 끊임없이 꾸준히 예쁜 스티커들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작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원하는 스티커 마음껏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앱스토어 기본 아이콘까지도 다양한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컬러감을 파스텔 톤 할 수도 있고 이모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모지가 좀 더 귀엽고 업그레이드된 느낌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윈도우 10 버전의 아이콘들도 있고 iOS 이모티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선택해서 무제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먼슬리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데일리 한 칸 한 칸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뒀어요. 작년에는 조금 길쭉하게 만들었더니 사진 다이어리 꾸미기 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넣을 때 크기를 딱 맞춰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편집을 누른 다음에 상단에 모양 바꾸기를 누르시고 정방향으로 바꿔주세요. 크기를 잘 조정을 해서 정방향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대로 끌고 올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꼭 맞게 넣어주기가 쉬워요. 저는 이날에 다녀온 사진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글씨를 다시 한번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색상도 화이트로 바꾸면 딱 예쁜 것 같은데 여기서 손을 떼는 순간 글씨가 사라졌죠. 왜냐면 이미지가 나중에 추가됐기 때문에 글씨가 레이어로 치자면 뒷순서로 가 있는 거예요.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글씨를 오려두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붙여넣기를 해줘요. 색상 조절은 화이트로 바꿔주고요. 이 위에다가 올려주면 깔끔하게 그 뒷순서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진 위에 글씨를 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사진이나 글씨 다 배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역시 이렇게 올리면 사라지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려두기를 했다가 다시 꾹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날 인스타그램에 피드 업로드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릴 거라고 했었던 컬러 코드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이트 역시 제가 하단에다가 링크를 남겨드릴 건데요. 어도브에서 운영하는 컬러를 추출해주는 사이트예요. 여기에다가 사진첩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저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컬러 코드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사진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5가지 컬러들을 소개해 주는데요. 내가 원한다면 이렇게 끌고 와서 다른 컬러를 골라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꾹 눌러주면 바로 컬러 코드를 복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이어리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준 다음에요. 텍스트 박스를 활용해 볼게요. 이번에 굿노트5에서 업그레이드된 기능인데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의 스타일을 고를 수 있어요. 고급을 누르신 다음에 배경 색상으로 가요. 색상 코드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더블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고 뒤로 가기를 할게요. 화면을 터치해 주고요. 보시면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몇 번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칸이 생깁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두리를 좀 둥글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둥근 모서리로 값을 올려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둥그랗게 바뀐 게 보이시죠? 글씨 크기의 사이즈를 조절하면 텍스트 박스의 크기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준 텍스트 박스를 가지고 올가미 툴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꾹 눌러서 편집을 한 다음에 잡아당겨주면 원하는 길이만큼 조절해줄 수도 있습니다. 올가미 툴에서 이미지 선택을 꺼주세요. 그래야 이 텍스트 박스를 이 위에서 조절하기가 수월해요. 안 그러면 이미지도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위에다가 글씨를 써볼게요.
이번엔 텍스트 박스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같이 꺼주고 손글씨 필기만 움직여서 위치 조절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옵션 값을 선택해주면서 이미지를 조금 더 귀엽고 예쁘게 꾸며줄 수 있어요. 이 텍스트 박스를 활용하면 스티커를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역시 업그레이드된 데일리 페이지인데요. 기본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여기에 새벽칸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총 24시간을 모두 기록하실 수 있어요. 중간에 얇게 선이 있기 때문에 30분마다 기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는 할 일들을 적어줄 수도 있고 식단을 기록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한 페이지씩 부여하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우측에다가는 일기를 적어준다든지 다양한 기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제공해드리는 스터디 플래너, 10미니 플래너로 활용할 수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이 스티커를 불러와서 조절해서 위에다가 얹어두고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위치 조정하기도 어렵지 않고 쉬우실 거고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10분 단위로 끊어서 기록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전체를 다 쓸 수도 있고 혹은 윗줄에다가는 그날의 계획을 적어주고 아래다가는 기록처럼 적기도 하고 변동된 기록들을 적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텍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꼭 맞게 한 줄 한 칸을 만들어 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복사하고 그대로 끌고 와서 넣어준 다음에 색상 변경을 이렇게 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뀌진 않아요. 텍스트 박스를 선택해주고 여기에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배경 색깔을 바꿔주셔야 색깔이 바뀝니다. 이게 너무 진해서 좀 예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내려준 다음에 동그란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살짝만 하얀 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파스텔 톤의 컬러감이 나와요. 그래서 원색을 먼저 짚어두고 살짝 하얀 쪽으로 가지고 오면 파스텔 톤으로 바뀌니까 원하는 색감을 골라서 변경해주기가 어렵지 않고 쉬워요. 스터디 플래너 버전에서는 식단 기록은 없애고 공부 기록을 많이 남기시거나 일정 기록을 많이 남기실 수 있도록 할 일만 쭉 만들어뒀어요. 여기에서 앞쪽에는 카테고리 이름을 적고 뒤쪽에는 내용들을 적으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일지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10미니 플래너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 요일을 선택하면 위클리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거는 늘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그 위클리 구성 그대로 왔습니다. 그날의 주제를 적을 수도 있고 1, 2, 3, 3순위까지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들을 적고 그 하단에도 다른 할 일들을 체크해서 적어줄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습관을 기록해 줄 수 있는 일주일치의 헤빗 트래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프리노트들이 추가된 게 있는데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프리노트 보내드리는 것들을 활용해서 구성을 직접 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제가 필요한 페이지를 복사해 볼게요. 요리책으로 이동을 하고 이번에 새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상단에 사각형 4개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복사하기를 하고요. 완료를 누르고 아까 내가 하려고 했던 카테고리 1번으로 가줄게요.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플러스를 눌러서 현재 템플릿을 누르면 이 템플릿이 바로 뒷장에 똑같이 한 번 더 붙는 거고요. 페이지 붙여넣기를 누르면 내가 복사해 준 게 붙여넣기 되면서 들어가요. 역시 이렇게 해놓아도 링크 같은 것들은 전혀 오류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필요한 요리책을 구성을 넣어놓고 이미지, 글들을 넣어서 모아놓고 요리책으로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엔 프리노트 구성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인덱스 페이지로 가고요. 분기별 일정부터
1년치의 분기별 일정을 여기서 기록할 수가 있어요. 학생분들은 내가 큰 틀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계획하실 수도 있겠고, 업무 다이어리로 쓰시는 분들은 연간 계획을 짜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좀 유용하게 많이 연간 일정이나 계획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으로는 버킷리스트, 중요하죠. 내가 새해에는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다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간 시간표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간 계획표도 만년형인데요. 여기에서 복사를 해서 각 먼슬리 앞에나 뒤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달을 좀 유용하고 알차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주간 계획표는 세로형으로 별도로 또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로형의 주간 계획표가 이번에 새로 추가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다가는 필요한 일정들을 적어주고, 오른쪽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정을 다 적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치를 또 원하시는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계획이고요. 이거 역시 일하시는 분들이든 공부하시는 분들이든 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기존의 서식과 동일한 프리노트의 사용법은 여기 상단에다가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상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 노트 양식도 또 여기에다가 남겨놓으실 수도 있고요. 연락처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계획표고요. 원형 계획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루 24시간을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해뒀어요. 여기에다가 원하시는 대로 색상을 채우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선만 그어서 기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랑 프리노트도 옆에 준비해 드렸어요. 또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리책이요. 내 레시피북을 만드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월간 가계부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간 계획표랑 같이 복사해서 먼슬리 앞이나 뒤에다가 붙여넣기 해놓고 쓰시면 좋을 거예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추가된 양식인데요. 다이어트 기록이에요. 여기에는 비포 애프터로 사진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내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다이어트 욕구를 뿜뿜하게 하는 사진을 넣어볼 수도 있겠죠. 중간 점검으로 해서 내 시장 몸무게, 또 한 달째까지의 몸무게를 일주일 단위로 기록할 수도 있고요. 체지방량이나 골격근량, BMI를 적어줄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한 달 기록계라고 해서 한 달 매일매일의 몸무게를 그래프로 표시해 줄 수도 있고요. 메모로 내 이번에 다이어트 할 목표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 습관 만들기 헤비 트래커를 넣어놨어요. 16시간 공복 다이어트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언제 지켰는지, 물은 꼭 잘 마시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 같이 적어주기도 하고, 비타민 먹었는지, 운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포토북이에요. 이건 총 12개의 엄청 퀄리티가 좋은 폴라로이드 이미지를 넣어놨어요. 실사 느낌이 나기 때문에 뒤에 그림자까지 있어서 예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원하는 이미지들을 추려서 정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넣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에다가 텍스트 박스로 제뉴얼이 이런 식으로 해서 1월, 2월, 3월, 4월 총 12달, 그 달에 매달 베스트 포토를 넣어놓고 나중에 모아보기를 한다면 진짜 너무 예쁘겠죠? 1년간의 기억이 다 새록새록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간 기록에 베스트 사진들을 모아보기 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스티커 페이지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6개의 총 스티커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주 쓰는 스티커들 이미지로 불러와서 넣어 놓아 두시고, 여기서 복사해서 다른 페이지로 끌고 가서 붙여넣기 하면서 사용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 밖에 다이어리 사용 방법 가이드 페이지도 추가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굿노트5에서 손글씨 예쁘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확대해서 글을 쓰시고 천천히 쓰고 뭐 종이 질감 필름을 쓰고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시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글씨가 예쁘게 써지는 건 맞는데 사실 그렇게 천천히 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좀 답답해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그렇게 쓰느니 그냥 날려 쓰지 뭐 하실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꼼꼼히 필기하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다이어리 구미를 하고 있는 건지 아이패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싶으실 순간이 올 거거든요. 아이패드로 공부하실 때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처럼 천천히 예쁘게 글씨를 쓸 순 없잖아요. 그럴 때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글씨를 쓸 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원형을 그리고 선을 놓으면 이렇게 가운데다 가져다 둘게요. 이렇게 한 칸을 채울 때 세로로 길게 쓴다거나 뭐 가로로 납작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원형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글씨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양쪽으로 띄어 써지는 비율이 똑같아진다는 생각으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써보자면 이렇게 위, 아래, 양옆에 빈 공간의 크기가 비슷하죠. 그리고 다음 글씨를 써줄 때도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글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다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씨가 굉장히 깔끔하게 써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또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지금도 천천히 쓰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천천히 쓰는 건데 난 더 빨리 써야 되는데 공부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글씨를 써볼게요. 빨리 쓸 때 우리가 글씨가 못생겨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어쓰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글씨를 끊어 쓰지 않고 이어 쓰면 좀 지저분하고 뭐 나만 알아보면 되지만 내가 나중에 알아보기도 힘든 악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어 쓰는 것보다는 기억하실 건 하나예요. 끊어 쓴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훨씬 더 깔끔해졌죠? 글씨 쓰는 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이어 쓰는 것보다 끊어 쓴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속 글씨를 써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때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글씨를 빨리 쓰면서 필기를 계속 정말 단연간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것들, 뭐 리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감안을 하겠지만 가장 크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과 깔끔하게 보이는 거에 차이를 주었던 자음이 바로 시옷과 지읒이더라고요. 뭐 또 하나 덧붙이다면 히읗까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시옷을 습관처럼 이어쓰기가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시옷을 꼭 끊어쓰기를 해주시고요. 지읒은 이렇게 쓰지 마시고 끊어서 써주세요. 치읓을 쓰는 경우에도 이렇게 저는 보통 썼는데 글씨를 빠르게 깔끔하게 써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날려 쓰면서 빠르게 글씨를 썼을 때 이어 써서 좀 지저분해지는 문장이라고 치자면 이런 식으로 끊어쓰기를 하면서 시옷과 지읒만 바꿔줘도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써줘요. 천천히 글씨를 쓸 필요가 없이요. 축자를 쓸 때에도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깔끔한 글씨가 써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자면 이렇게 써줬을 때 천천히 쓰지 않고 빨리 써줘도 글씨가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납니다. 제가 천천히 써볼게요. 보시면 천천히 쓴 거나 빠르게 끊어쓰기를 하면서 써준 거나 큰 차이가 없이 깔끔하게 보이죠. 위에 글씨 쓴 것도요. 어떻게 보면 위에가 더 예뻐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추가로 팁을 더 드리자면 이렇게 받침이 있는 글씨를 쓸 때뿐만이 아니라 받침이 없는 글씨를 쓸 때에도
받침이 있는 데까지 끌어내려서 써주는 게 훨씬 더 좀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자음과 모음을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자음이 모음의 길이보다 조금 더 크면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렇게 모음의 길이가 자음보다 길어지면서 써져야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보여요. 제가 필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또 아이패드로 공부하느라 필기를 우다다다다 하면서 얻었던 팁들인데요. 이거 저만 알고 있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왜 이렇게 아이패드에서 손글씨 쓰면 못생기게 써질까? 왜 이렇게 나는 악필이지? 또 예쁘게 쓰느라 세우라 내오라 쓰는 건 너무 힘들다 하시지 마시고 간단한 요렇게 자음을 바꾸는 방법, 끊어 쓰는 방법, 길이를 유지해주고 사방을 유지해주고 동그라미 안에 글을 쓴다는 생각, 또 자음과 모음의 길이,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훨씬 더 깨끗하게 필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간에 이탈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끝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티내시면 안 돼요. 앞에만 보고 나가시는 분들 아실 수 없도록 여러분들만 같이 알자고요. 무료로 필기하실 수 있는 서식을 나눔해 드릴 거예요. 컬러는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한 모눈 바탕으로 필기하시기에도 굉장히 유용하고 타이틀을 적으실 수도 있고 상단에 이렇게 써머리 해놓으실 수도 있고요. 또 기억의 방각 곡선, 인프제스터디의 대표 아이템이죠. 이렇게 위에다가 체크하실 수 있도록 넣어 놓았거든요. 이 서식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에다가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대댓글로 알려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티나게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앞에만 보고 가신 분들은 이 서식 다운받으실 수 없도록 여러분과 저만 알 수 있도록 예쁘게 댓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Like the last breath of a sunset right before the day is dead. But maybe the heat of today